거란 황제가 보낸 친서가 현종에게 전달됐습니다. 지난 전쟁에서 고려가 거란에게 했던 약속을 어서 이행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거란의 사신단이 곧 고려의 수도 개경에 도착할 거라는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다시금 피어오르는 전쟁의 기운. 현종과 강감찬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하게 됩니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 친조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친조는 단순히 고려 황제가 거란 황제에게 머리를 숙이는 굴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려의 북방 요충지였던 강동 육주가 거란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거액의 곡물과 노예를 바쳐야 합니다. 전쟁 배상금으로 황실 재정은 파탄날 것이고 백성들의 삶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거란으로부터 이 강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양규 장군을 비롯한 전몰 군사들의 죽음도 허무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에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종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호족을 제압하고 성을 쌓고 군마를 모을 때까지. 이런 고민이 한창일 때 궁에는 거란 사신단이 도착합니다. 현종을 배알한 거란 사신은 오만불손한 말투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언제쯤 거란국으로 오시어 황제께 친조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현종이 조만간 가겠다라고 답변을 하자 거란 사신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려 황제를 거란으로 모셔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고려가 친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2번이나 했음에도 지키지 않아 저희에게 직접 고려 황제를 상경 임황부로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상경 임황부는 거란의 수도였습니다. 그곳까지 현종을 데려가겠다는 건 사실상 현종을 일국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란 사신의 무리한 요구에 현종은 불쾌했습니다. 친조 약속을 지킬 것이요. 그러나 지금 거란의 사신과 함께 그곳으로 갈 수는 없소. 현종이 말을 하자 내사시랑 유진이 말을 잇습니다.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직접 황제 폐하를 모시고 거란의 황제 폐하를 뵙겠습니다. 하지만 거란 사신은 유진을 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고려 황제를 모셔갈 터이니 어서 채비를 하시오.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감찬이 말합니다. 폐하는 지금 가실 수 없소. 거란 사신은 강감찬을 보고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폐하가 낙마 사고를 당하셔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입니다. 상경 임황부는 여기서 수만 리에 해당하는 먼 여정인데 어찌 저희 폐하께서 그곳까지 온전치 못한 몸으로 가실 수가 있겠소. 부디 사정을 헤아려 주시오. 낙마라니? 대체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말인가? 그렇소. 강감찬은 눈 한 번 꿈쩍하지 않습니다. 현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거란 사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란 황제 폐하께 전하시오. 내 몸이 성해지면 거란 땅에서 직접 친조를 청하겠다고 말이오. 거란 사신은 미심쩍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꾀가 생각났습니다. 개경에서 낙마사고가 났다면 고려의 백성들 중에 이 일을 아는 자가 있을 터. 거란 사신단 중 일부가 개경 안의 백성들을 탐문한 끝에 수레와의 추돌사고로 황제가 크게 다쳤다는 첩보를 얻게 됩니다. 거란 사신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반드시 고려 황제를 데리고 돌아오라는 야율융서의 명령을 받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빈손으로 간다면 화가 난 야율융서의 도끼에 자신의 머리가 조각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고려 황제를 끌고 가다가 혹시 병세라도 악화돼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역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고민하던 거란 사신은 다시 현종을 아련하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폐하 대신 누군가가 저희와 함께 거란으로 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 거란 사신단은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거란으로 가게 될 고려 사신을 놓고 현종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강감찬이 현종을 진정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현종은 난색을 표합니다. 학사승지는 전란 중에 거란 황제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소. 이번에 사신으로 간다면 그때 일로 다시 문책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내가 친조 약속을 끝끝내 어긴다면 학사승지를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요. 다른 사람을 보내겠소. 아닙니다. 이번에는 누가 가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중랑장 하공진도 거란에 억류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서 고려의 입장을 전하고 거란군의 동태를 살펴본 뒤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현종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니 강감찬은 현종을 부여잡고 강변합니다. 저는 폐하와 고려를 위해서 죽는다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폐하는 저의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십니다. 이 은혜는 이 늙은 목숨으로 갚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제가 거란의 사신으로 가 약간의 빚이라도 가름할 수 있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현종과 강감찬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형부시랑 김은부였습니다. 현종과 강감찬 앞에 나아간 김은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폐하, 소신이 가겠사옵니다. 김은부가 사신을 자청할 줄은 생각도 못한 현종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이 간다고 해도 전쟁을 피할 거란 보장은 없소. 현종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김은부는 덤덤하게 말합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요. 이 일은 내게 맡겨두시면 됩니다. 형부시랑. 강감찬 역시 김은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김은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미한 가문으로 태어나 형부시랑 자리까지 오른 것은 모두 폐하 덕분이옵니다. 폐하는 저의 병역 비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딸마저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같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제가 아둔하다고 생각하시어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꺼려지시는지요? 현종은 정색을 하며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사신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소신은 한림학사 승지만큼 총명하진 못하옵니다. 하지만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이 고려를 위하는 충절만큼은 한림학사 승지 못지 않을 것이니 소신을 믿어주시옵소서. 김은부는 강감찬을 보며 다시 말을 잇습니다. 학사 승지는 폐하를 도와 큰일을 하셔야 될 뿐입니다. 훗날을 도모하셨으면 합니다. 결국 거란 사신을 따라 압록강을 건넌 것은 김은부였습니다. 야율용서는 김은부를 보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고려의 황제를 데려오라고 했는데 왜 당신 같은 자가 왔는가? 고려의 황제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저는 고려의 형부시랑 김은부라고 하옵니다. 저희 폐하의 옥체가 위중하시어 제가 대신 황제 폐하의 서한을 가져왔습니다. 야율용서는 현종이 보낸 글을 읽고 인상을 찡그리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는 그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 김은부가 어리둥절해하는데 끌려온 것은 바로 하공진이었습니다. 김은부는 하공진을 처음 봅니다. 풍문에서 듣던 부리부리한 눈과 꽉 담은 입술이 김은부의 눈에 들어옵니다. 귀공이 중랑장 하공진이구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소? 폐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공진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웅얼거리기만 할 뿐 대답하지 못합니다. 야율용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려의 사신들은 하나같이 간교하다. 새치 혀로 늘 짐을 속이려 들었다. 그래서 저자에겐 벌을 좀 줬다. 혀를 잘라 안주로 삼았더니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진 못하더군. 김은부는 야율용서의 흉폭함에 가슴이 서늘해져 목이 메었습니다. 고려 황제가 오지 않으면 너도 저놈처럼 될 것이다. 아니다. 다음엔 내 놈들의 간을 씹어서 내 마음을 달랠 것이다. 야율용서의 광포한 웃음소리가 김은부와 하공진의 온몸을 휘감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고려거란 전쟁 21화 22화의 예고편을 현재까지의 시나리오, 역사적 사실, 그리고 야사를 조합하여 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